네 번째 역으로서 불로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역은 인천 불로지구에 신설되는 역입니다. 지하철 5호선의 연장 계획이 수립 중인데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게 되면 불로역은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불로역은 금단역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곳으로부터 금단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불로지구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에 불로역이 새로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로역 주변은 현재 아파트 단지가 일부 조성되어 있고 대부분 주변이 농경지로 활용 중입니다. 심지어 정미소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지구에 불로역이 새로 신설되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불로지구는 8,500세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이 불로지구에는 2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종전에 교통 문제가 크게 지역 개발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 2호선이 연장되게 된다면 불로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은 좀 더 가속화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서 감정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감정역은 김포 감정지구에 신설되는 역입니다. 감정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홈플러스 주변에 감정역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홈플러스가 김포 감정동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 감정역의 개발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홈플러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감정역 주변에는 현재 감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약 20만 제곱미터에 걸쳐 지정된 감정지구에는 3,000세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감정동의 교통 현황이 워낙 열악하여 감정동 주민의 경우는 다양한 교통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통 문제로 이 감정역 주변의 감정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감정역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다시 재고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걸포 북변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포 북변역은 김포 골드라인이라 불리는 김포 도시철도의 지하철역으로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환승역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걸포 북변역 주변에는 김포 뉴타운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김포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 가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홈플러스 주변에 감정역으로부터 이 도로 노선을 따라 걸포 북변역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걸포 북변 주변의 토지 사용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북변 환승센터에서 터미널을 위치하게 되고 주변에 김포 우리병원이나 CGV 영화관 그리고 걸포 중앙공원과 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걸포 북변역 남쪽에는 김포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뉴타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실 걸포 북변역보다 김포 주민들은 4호역을 많이 이용한 형태인데 이번에 지하철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걸포 북변역 주변에 있어서의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은 하나의 지역 개발 호재로 대두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포 시내폴리스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김포 시내폴리스역은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신설되는 지하철역이고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은
김포시 고청동에 방송, 영상 중심의 상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으로서 2024년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의 경우는 한강변을 따라 대략 110만 제곱미터에 걸쳐 일졸 투자하여 정보통신, 산업 복합 용지, 상업 업무 용지, 주상 복합 형태의 공동택 등을 개발하는 자족형 기업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강 시내폴리스역은 걸포 북변역을 시작으로 시내폴리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은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전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면 공해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의 경우는 방송 영상 중심의 산업단지로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는 굴뚝 공장보다는 방송 영상 중심의 사업체들이 입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지역에는 지하철역과 아파트 단지가 복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하나의 큰 부동산 가치가 예상되게 됩니다. 판교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바로 한강 시내폴리스역 주변은 부동산 가치가 좀 특별히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강 시내폴리스역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지하철 5호선까지 연결되게 된다면 해당 지역은 한강변을 따라 개발되어 있는 장소로서 자연 경관이나 해당 지역의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 개발이 가속화되게 되면 그만큼 그 입주 조건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역에서 시작하여 킨텍스역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GTX A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킨텍스 환승역까지 딱 한 정거장입니다. 한강 시내폴리스역이 개발되게 되면 이 한강 시내폴리스역으로부터 한 정거장 지나면 GTX A 노선인 킨텍스 환승역까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내폴리스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과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자독 도시로서 개발되게 되면 한강변에 자연 경관을 공유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하나의 거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아주 높은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킨텍스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킨텍스역은 GTX-A 신설역에 해당되게 되고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킨텍스역 주변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킨텍스역이 새로 신설되게 되었을 때 고양시 일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킨텍스 역사 전시장으로서 1전시장과 2전시장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주변에 힐스테이트 일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킨텍스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변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장암 일대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지금은 농경지이지만 앞으로 환승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일산 주민들이 GTX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찾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은 좀 더 가속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킨텍스역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주엽역이나 또는 대화역에 내려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GTX-A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한 주민들은 교통과 관련된 큰 호재로 작용되지 않나 싶고 해당 지역의 주거 편리성이 좀 더 강조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도 크게 변화되게 될 겁니다. 아홉 번째로 주협력을 함께 보십니다. 주협력은 우리가 익히 아시듯이 지하철 3호선 노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승역 기능을 하게 됩니다. 종전에 일산 서구에 상업 중심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입주요건 살펴보게 되면 킨텍스역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면 주협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변에는 그랜드 백화점이나 다양한 상업용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주협력은 일산 개발 사업에 따라 주변에 정발산역이나 마두역이 개발됨으로써 상업 기능이 좀 일부 빼앗겼지만 인천 2호선이 연장되게 되면 GTX-A 노선인 킨텍스역을 이용하기 위해 이 주협력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지금보다는 부동산 가치가 높게 형성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일산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일산역은 경의중앙선의 지하철역으로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승역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까지 서해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일산역은 세계 지하철 노선이 관통하는 일산의 새로운 지역 거점 시가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산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수도권 전철 서해선이 연장되게 되면 현재 일산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인데 세계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게 되었을 때 해당 역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가운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공원을 따라 지하철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산역이 연결되게 됩니다. 현재 일산역 주변에는 유탄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산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 신규 입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현재도 많은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지하철 3개 노선이 연결되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상업용지의 공급이 충분치 않아 부동산 가치가 좀 더 제고되지 않나 싶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인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 2호선 연결 노선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연장되게 되면 당하지구와 원당지구, 금단 신도시, 불로지구, 김포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가 상호 연결되어 수도권 서북부의 자급자족형 도시개발 사업이 가속화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역세권은 해당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지하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큰 교통 호재가 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치는 지금과 달리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 연장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시면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가치를 평가하시고 해당 지역 방문하셔서 직접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개발 호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가시면서 큰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